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군 공항,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송을 해야 했는데요. 이제는 군 소음법을 통해 개인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보상이 가능하게 됐죠. 포천시는 서둘러 하위법 제정 전에 특위를 구성해 피해 사례 수집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천에는 영평 사격장과 승진 사격장 등 사격장 8곳과 탄약고, 군 비행장 등 군사시설이 전체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사훈련장, 특히 사격장의 경우 창수면과 영중면, 영북면, 이동면 인근 마을과 인접하고 있어 이곳 주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 넘게 소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개인이 소송을 통해 피해를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송 없이도 피해 보상이 가능해졌습니다. 지난 10월 31일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기 때문입니다. 포천시의회는 서둘러 군 소음법 주변 지역 피해 보상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0월 31일 제정됨에 따라 그 하위 법령 제정 시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자 군소음법 주변 지역 피해 보상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군소음법 관련 특위는 내년 6월까지 주 야간 비행과 사격 피해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에 피해 현황을 제출한 뒤 6개월간의 특위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하위 법령을 검토한 뒤 내년 11월부터 시행되며 2022년 상반기에 소음 대책 지역 기준에 따라 첫 소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도 산하 공공기관 3곳을 고양시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 남북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동두천시 등 일부 경기 북부 지자체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3곳을 고양시에 몰아준 데에 대한 반발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오는 2024년 고양시로 이전합니다. 경기도의 문화와 관광, 교육을 담당하는 대표 기관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겁니다. 기관들이 계획대로 이전하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26곳 중 21곳은 경기 남부에, 나머지 5곳은 경기 북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금 경기도 남부 지역에 집중된 도 공공기관들을 북부 지역으로 이전해서 약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도 정말로 상징적 조치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고양시는 연말 선물을 받아든 듯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경기 서북부 지역에 그동안 문화 인프라가 없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많은 계획들이 실행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기관 유치에 공들였던 다른 지자체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반환 예정인 미 이사단 캠프 모빌 부지 내 경기문화재단 북부 사무소를 유치하기 위해 문화재단 측과 수차례 협의했습니다. 문화재단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기도가 고양시의 손을 들어준 격이 됐습니다. 문화재단 유치를 갖다 이쪽을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에 대해서는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부대 반환을 하게 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거의 유치하는 것 쪽으로. 파주시는 시장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보다 강경한 대응을 했습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3개 공공기관이 한 곳으로 이전해 경기 북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가 반감됐다며 경기관광공사의 경우 파주가 최적의 이전지라고 밝혔습니다. 동두천시와 파주시 모두 공공기관 이전을 재검토해달라고 경기도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같은 주장이 경기도민 청원란에도 올라왔는데 9일 기준 591명이 청원글에 동의했습니다. 경기도는 3개 기관의 고양시 이전은 확정된 것이라며 번복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북부로 이전하는 안은 계속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화투판 시비로 동업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쯤 남양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동업자 B씨 등 3명과 밥값 내기 화투를 치다 B씨가 욕설을 하며 화투판을 뒤엎고 나가자 같은 날 저녁 B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격분한 A씨는 10분가량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재판부에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폭력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두천 주둔 미군 기지 캠프 호비가 기지 폐쇄 8년 만에 반환됐습니다. 정부는 11일 미군과 제200차 소파 합동위원회를 열어 동두천 캠프 호비 등 4개의 미군 기지를 미군 측으로부터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지를 먼저 돌려받고 기지 정화 비용은 나중에 청구받기로 결정했는데요. 기지 정화 비용에 대해선 미군 측과 계속해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지 반환 소식이 알려지자 동두천시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동두천시는 캠프 호비에 육군 사관학교 유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동두천시는 캠프 호비 반환을 계기로 다른 미군 기지들도 조속히 반환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의정부 실내 빙상장이 다시 문을 엽니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은 빙상장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오는 16일 재개장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국비 4억 원과 자체 예산 2천만 원을 들여 링크장 조명과 제습기 등을 교체했습니다. 또 내부 도색과 의자 보수 등을 통해 낡은 시설물을 개선했습니다. 경기도가 지역 안전지수 평가 항목 중 범죄 항목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지역별 안전 수준과 의식을 1에서 5단계로 평가하는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했는데요. 도는 전체 6개 항목 가운데 범죄 부문에서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외 교통사고와 화재, 생활안전과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는 모두 1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음식이 상하기 쉬운 더운 여름철에만 식중독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겨울철에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경기 지역에서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집단 설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으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 경기도 학교 내 집단 설사 발생 건수는 총 50건. 그 원인으로 노로바이러스가 72%를 차지합니다. 특히 11월과 12월에는 학교 내 집단 설사건의 92%가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냄새나 맛으로는 오염 여부를 알기 어렵고 소량으로도 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안에 주로 구토와 설사 증상이 나타나고요.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영유아, 노인, 면역 저하자 경우에는 구토와 설사로 인한 탈수 상태에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바로 병원을 방문할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적절히 치료를 받을 경우 2, 3일 안에 완치가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합니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비누를 활용해 30초 이상 씻어야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저온 보관에도 장시간 생존이 가능해 즉석 식품 등의 경우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기보다 100도씨 이상에서 1분 이상 끓여 먹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계곡 불법 시설물이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경기 북부 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요.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모여 지역 문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12월 경기 북부 시군 부단체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계곡 불법 시설물 근절과 아프리카 돼지열병 재발 방지, 국가 철도망 사업 반영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건축물을 시공하면서 직접 시공해야 할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 급한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중소건설업체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소방공사 불법 행위를 수사한 결과 대형 건설사 7곳과 하도급 업체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하도급 업체 가운데는 소방공사 자격이 없는 미등록 업체 6곳이 적발됐으며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공사비가 3분의 1로 감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13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 입건했습니다. 본인들이 직접 시공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뭐 납품업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그냥 시공하도록, 면허도 없는데 시공하도록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향후에 이게 재난 발생 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건설하시는 분들 특별히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 여행 경기 북부 산성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경기도가 호로고루성을 비롯한 5개의 산성을 경기 북부 겨울 여행지로 꼽았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천 임진강변에 위치한 호로고루 성터. 약 4세기 백제 신라와 임진강을 두고 패권을 다툴 때 남진 정책을 펼치던 고구려가 세운 성벽입니다. 저는 지금 고구려 3대 성 중 하나인 연천 호로고루 성에 나와 있습니다. 저 뒤로 보시면 임진강의 탁 트인 풍경과 또 절경인 주상절개의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성터에는 수막새, 벼루, 금동불상 등 고구려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성벽 아래 흐르는 강은 수심이 깊지 않아 분단 전까지는 평양과 서울을 잇는 통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성이 반달 모양을 닮아 반월산성이라 불리는 이곳은 포천에 위치한 삼국시대 산성입니다. 왕건에게 쫓기던 궁예가 마지막으로 반격을 시도하다 패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산성길을 걷다 보면 포천 시내를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설경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산성 5곳을 추천했습니다. 연천 호로구루, 포천 반월산성 외에도 파주 월롱산성, 양주 대모산성, 고양 북한산성을 가볼 만한 산성으로 꼽았습니다. 경기 북부도 어떤 과거부터 군사적 요충 지역이기 때문에 적을 방비하고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산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기 북부 산성은 사람들이 많지 않으면서도 또 아름다운 자연, 특히 강과 어우러져 있는 이런 정말 비경을 갖고 있는 산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양 북한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전략적 요충지로서 문화재와 사찰이 많습니다.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경기 북부 산성 여행, 다가오는 해돋이 명소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경기주TV 김태희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의 내부 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에서 시도교육청 평균 8.07점보다 0.1점 높은 8.17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반부패 청렴 캠페인과 학교 주도형 종합감사 등 다양한 청렴 강화 정책을 펼쳐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경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이달부터 유기견 임시보호제를 시행합니다.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을 일반 가정에서 일정 기간 임시로 보호하도록 하는 사업인데요. 참여 가정에는 사료와 애견 용품 등을 지원하며 애견 상담 서비스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임시보호 최대 기간은 2개월로 희망시 입양도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대형 건설 현장입니다. 굴뚝이 있는 공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부와 지자체가 산업 부문에 대한 칼을 빼들었습니다. 민간 인력을 동원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지 감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지훈 기자입니다. 덤프트럭이 사방에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닙니다. 공사장 주변은 트럭이 내뿜는 먼지로 온통 뿌였습니다. 대형 공사장에선 세륜기를 설치해 공사 차량 바퀴를 수시로 씻어야 하지만 설치만 돼 있을 뿐 가동은 멈춘 상태입니다. 저는 앞으로 볼 건데
안 먹잖아요. 경기도의 도로 건설 현장. 작업자가 굉음을 내며 도로 연마 작업을 합니다. 방지막을 설치하지 않아 주변에 뿌연 먼지가 폴폴 날립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최근 경기도가 미세먼지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550곳을 조사한 결과 177곳에서 불법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주택가에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매연을 뿜어낸 공장도 있었습니다. 그럼 불법적인 미세먼지 배출 행위는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지목된 민간 산업부문. 경기도는 이달부터 대형 공사장과 공장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민간 환경감시원 124명을 채용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여부를 점검합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선 1:1 전담 관리를 붙입니다. 정부도 미세먼지 감시 인력을 내년 전국적으로 1000명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산업단지 상공에 드론을 띄워 오염물질 배출을 촘촘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모금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2014년 이후 두 번째로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현장에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사랑의 열매 모양의 모금함에 하얀 봉투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금함을 향해 줄을 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체험, 나눔 그리고 기쁨, 나눔으로 행복한 포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포천시 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모금 방송은 조금 특별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힘들었던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복지에 관련된 거는 말씀대로 이제 사각지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의 2020 우리 이웃 돕기 생방송을 통해서 좀 더 그러한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올해 포천시 모금 목표액은 2억 원. 방송 시작 전부터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많은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11월 11일 날 태어나서 오늘 한 달째거든. 그래서 병원에 예방접종 맞으러 왔다가 원래 저희는 일반 기저귀를 안 신고 청기저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모아서 성금을 내고 내년에는 1년 동안 모아서 한번 내보려고요. 추운 날씨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체육공원은 나눔을 실천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비어있던 모금함도 가득 채워졌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포천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액 사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가 연말을 맞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찾을 수 있는 반짝반짝 빛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대형 나무 조형물과 하트 터널 등 13종의 빛장식물이 겨울밤을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축제는 매일 저녁 5시 반부터 밤 11시까지 북부청사 평화광장에서 진행됩니다. 또 경기도는 오는 20일부터는 대형 눈썰매장과 스케이트장 등을 설치해 겨울 축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18회 의정부시 회룡배 전국 바둑대회가 지난 8일 개최됐습니다. 의정부시가 주최하고 의정부시 바둑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참가 선수 등 40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학생부부터 시니어부까지 전국 15개 시도 바둑 동호인이 모여 박빙의 승부를 펼쳤습니다. 안병영 의정부시장은 우리 시도 한국기원 유치 등 바둑의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10일 2019년 민원 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국민행복민원실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경기도는 민원 관련 3개 부문 중 민원실 환경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국민행복민원실 부문에서 1등을 차지했는데요. 도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과 경기 콜센터 상담사 전원 정규직 전환 등을 우수 사례로 꼽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